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하고 꼭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굳이 제목을 붙여보자면 성공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 또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좀 거창하긴 한데요. 그만큼 본질적이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영상은 꼭 보시고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3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첫 번째는요,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생각이라는 건 그냥 마음먹기에 따라 쉽게 바꿀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요. 행동은 습관은 캐릭터를, 그리고 그 캐릭터는 결국 운명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라는 게 운명을 결정할 만큼 정말 중요한 거죠.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잖아요. 이게 너무 흔해 빠진 말이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겨버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생각해보면 결국은 잘못된 생각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우리 머릿속은 잘못된 생각 투성이에요. 그래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나는 언제든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래서 항상 나의 잘못된 생각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는다면 그런 사람은 성장이 불가능할 거고요. 앞으로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생각의 차이가 결국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자기 반성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나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될 거야,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의 결과가 같을까요?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너무 귀찮아, 다음에 할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일단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건 안 될 거야 라는 사람과 방법을 찾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의 차이가 결국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생각의 중요성과 관련된 예시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일단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계속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잘못된 생각이나 또는 좋은 생각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두 번째는 시대 이념이에요. 이념이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생각의 틀, 사상, 신념, 가치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거요. 우리나라의 경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자본주의라는 이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노력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잘 풀어가고 싶다면 열심히 노력하기 전에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방향을 세워야 됩니다. 물론 자본주의는 완벽하지 않아요.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부의 불균형, 부의 양극화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보다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더 좋은 이념이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지금까지의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이념이 나타나지 않는 한 아마 우리는 앞으로도 자본주의에 살 거고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잘 모르고 자본주의에 맞지도 않는 생각, 예를 들면 부를 평등하게 나눠야 된다라거나 부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라거나 뭐 그들의 부를 뺏어서 나눠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계속 문제가 생길 거예요. 시대 이념에 맞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잘 풀어가고 싶으면 자본가가 돼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내가 무슨 자본가야,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래, 나는 자본가가 될 거야, 나는 자본가야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이런 생각의 차이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 이념에 대한 생각부터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회 평등은 보장이 되고, 그리고 요즘엔 자본가가 되는 방법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인 거죠. 자본가가 뭐고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앞으로 계속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전에 일단 자본주의라는 건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대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생각을 먼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자본가는 존경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이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본가라는 거는 쉽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자기 수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본가들이 존경을 받고 계속해서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자본가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본가들을 존경하고 있나요? 자본가라고 하면 보통 기업가나 투자자들이 있을 텐데 요즘 우리 사회 분위기가 존경은커녕 그냥 기본적으로 나쁜 놈들, 적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그동안 기업가들이나 투자자들이 잘못한 것들도 많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본가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이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좀 좋은 자본가들을 찾아서 존경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 우리가 좋은 자본가가 돼서 함께 나누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자본주의의 한계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본가에 대한 내용은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번째는 신뢰예요. 우리가 서로 신뢰만 할 수 있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그게 참 어렵죠. 우선 신뢰를 쌓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나부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신뢰를 쌓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부터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신뢰는 정직, 성실, 배려 같은 여러 가지 덕목들이 조화롭게 지켜져야만 쌓여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나부터 정직하고 성실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것도 쉽지 않죠. 근데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일단 무조건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해줘요. 그리고 내가 잘해줬을 때 돌아오는 반응을 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걸 되게 고마워하고 오히려 저한테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잘해주는 걸 이용해 먹기만 합니다. 그게 너무 확연하게 다 보여요. 물론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이렇게 단기간에는 연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6개월, 1년 이렇게 길어지면 이게 연기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 드러납니다. 심지어 제가 이런 저의 전략을 다 알려주고 잘해줘도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전략을 쓰시면 어떤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은지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먼저 잘 해주다 보면 제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겠죠. 근데 그거는 좀 좋은 사람을 구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비용이 뭐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비용이 되게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너무 커지지 않는 선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잘해주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신뢰 관계를 쌓아가면 되겠죠. 오늘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어떤 목표를 갖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한때는 이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재산 뭐 이런 게 목표였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뭐 어느 정도 원하는 걸 갖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 건강이나 인간관계 같은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자꾸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성공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이게 그냥 균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경제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과 관련된 또는 인간관계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우고 그 목표들 간의 균형을 잘 잡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목표들 사이에 자꾸만 충돌이 생기고요. 그래서 뭔가를 잘하려고 하면 다른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너무 어려웠는데 제가 그러다가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포괄 해주는 아주 본질적인 목표를 찾았고 저한테 이런 목표가 생긴 이후로는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그 목표가 뭐냐면 좋은 자산을 많이 갖는 것이에요.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일단 자산이라는 건 회계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회계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 그러니까 건강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목표는 이제 돈이 아니고 좋은 자산을 많이 갖는 거기 때문에 돈보다 더 좋은 자산이 있으면 돈이라는 걸 포기하는 게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돈이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걸 위해서 이 돈이라는 걸 포기하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목표로 하게 되면 직원들이나 손님들한테 좀 더 잘해주려면 이제 자꾸 비용을 생각하게 되니까 자꾸만 고민을 하게 돼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본질적인 목표가 돈이 아닌 좋은 자산을 모으는 데 있으면, 그러니까 좋은 직원과의 관계, 그리고 손님들과의 관계를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직원들한테 잘해주고 손님들한테 잘해주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하나도 안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뭐 사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입장에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돈이 목적이면 내가 받는 월급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할수록 내가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보다도 본인의 성장이나 또는 사업자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돈은 쫓는 게 아니고 따라오는 거라는 말을 저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목표를 가진 후부터는 의사결정이 되게 쉬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진짜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게 반복되고 해결이 잘 안 되면 이런 목표에 대한 생각을 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좋은 목표가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에서는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진짜 내 거를 자본이라고 하고 빌린 거를 부채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내 명의로 갖고 있으면 내 자산은 10억이죠. 근데 그 중에서 진짜 내 돈은 3억이야. 그리고 나머지 7억은 빌린 거야. 그러면은 내 자산은 10억인데 그 중에서 자본은 3억, 부채는 7억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라는 건 회계에서는 이런 의미예요. 근데 자본가라면 이 관계를 단순히 이렇게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자본과 부채를 어떻게 하면 좋은 자산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자본가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산을 많이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건 결국은 자본가가 되는 길이고, 이거는 자본주의라는 시대의 이념과도 잘 맞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 이제 훨씬 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목표를 가지면 많은 문제들이 풀려요. 그래서 좋은 자산을 갖는 것이라는 목표는 저는 정말 좋은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진 자본이 뭔지, 그리고 내가 끌어올 수 있는 부채가 뭔지를 잘 아는 거예요. 뭐 20대 30대 분들은 아직 재산이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아직 자본도 없고 부채도 못 만들고, 그래서 뭐 자본가라는 거는 아직 나하고는 별로 상관도 없는 먼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이 시간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그 건강, 그거는 엄청난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은 없어도 나는 시간과 에너지라는 엄청나게 큰 자본이 있으니까 이런 자본을 어떻게 하면 좋은 자산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속 성장해 가면 그게 바로 자본가인 거죠. 그리고 내가 좋은 태도로 신뢰를 잘 쌓아간다면 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채도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대출 받는 것만 부채가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날 믿고 좋은 어떤 기회를 주고 투자해주고 이럴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자본가로서 살아가면서 저한테 들어오는 자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제가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 신뢰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하는 투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신뢰하는 친구들한테는 그 신뢰의 크기만큼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성장을 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목표니까요. 저 말고도 좋은 자본가들이 많고 이 자본가들한테는 투자할 그런 신뢰할 만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건강한 젊은 친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가진 게 없더라도 나의 이런 시간과 에너지를 좋은 신뢰를 쌓는 데 잘 사용하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목표를 단순히 돈 버는 거 뭐 이런 거보다는 좋은 자산을 많이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늘 제 생각이 여러분하고 공유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의 진짜 목적은요, 방금 제가 정리해드린 이런 저의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음에도 자살률이나 출생률 같은 지표는 극단적으로 1등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위에 막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너무 많죠. 분명히 돈도 많아지고 부자가 됐는데 제가 기억하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 잘못된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자와 근로자, 부자와 서민, 뭐 남자와 여자, 뭐 청년과 장년 뭐 등등 갈라칠 수 있는 건 다 갈라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엔 또 뭐 탄핵 이런 것 때문에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려져 가지고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 같아요. 대놓고 거짓말하는 정치인들도 너무 많고 언론들도 뭐 공정하지가 않아. 그냥 대놓고 편향적인데도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뭐가 진짜 문제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정도면은 그냥 나라를 또 이렇게 쪼개가지고 각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문제가요, 이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현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조그만 사업장에서도 똑같은 걸 느끼거든요. 여기는 같이 일하시는 분이 고작 해봐야 열 몇 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 안에서 이런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커요. 이래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어릴 때 학교에서부터 정작 필요한 건 안 가르치고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교육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정치와 언론의 각종 선전선동으로 지금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이거를 안 바꾸면은 아무 희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일단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작은 사업장부터 좀 바꿔보려고요. 저는 이런 의식을 가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라면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무슨 일이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런 작은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잘 되는 걸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런 공동체들을 만들어 주시면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다시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이게 너무 거창하긴 한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공동체는 이 조직과 다릅니다. 공동체에는 보스가 없어요.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갑과 을, 상하, 위아래 이런 건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 사업장의 대표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끔씩 보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저를 어렵게 생각하고 이런 뭐 사업자랑 근로자는 원래 불편한 관계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괜히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냐면 공동체라는 게 잘 되려면 이제 서로가 각자의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맡은 역할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안 하거나 또는 그 외에 뭐가 됐든 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서로 공유해서 잘 풀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대화를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면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으면 그 생각의 차이는 이제 대화로 좁혀가면 되는데 근데 불편하다고 이제 그런 대화를 안 하고 피하고 계속 참고 뒤에서 불평하고 불만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서로 대화를 하는데 생각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이제 각자의 공동체를 생각이 좀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빨리 갈 길 찾아가야죠. 각자 그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서로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또 다 같이 재밌게 일하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 사업장부터 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도 공유를 하려고 하고, 앞으로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하고도 공유를 할 건데, 뭐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면 좋겠고요. 이게 너무 공감이 안 되면 그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잘 맞춰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직장인 분들이든 어쨌든 각자의 이런 뭐 조직이 됐던 공동체가 됐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뭐 돈도 중요하지만 뭐 돈보다도 함께 성장하면서 같이 좀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아니면 좀 어려운 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 같이 댓글로 공유하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잘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정리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